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이제 중간이 딱 부러지면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 다 폈더라고요, 진짜. 벚꽃이 만개나 폈어요. 엄청 많이 폈어요. 깜짝 놀랍니다. 여의도 정확히 13,000개 폈습니다. 이 땅도 지나가 보면은 뭐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뭐 하얗고 막 온상이 하얗고 막 눈꽃이 막 핀 것 같은 못다한 느낌이 들면서 아 가슴이 설레고 막 이러면서 야 이게 봄이 왔구나. 예 고맙습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자,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벚꽃처럼 환하게 웃고 가십시오. 그죠? 오신 분들 환영하고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당신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뭐 세간에 보니까 어머니 뭐 사랑합니다. 굉장히 뭐 뜨거운 일들이 많은데 뭐 그런 일은 뒤로 하고 어쨌든 즐거운 시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여기 금요일날 그 행운의 전화 여행 가세요. 우리 그 찬우 형 어머니 유매자님과 저희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들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네네네. 후기들을 올리셨네요. 433호님, 정찬우 씨 어머님 통화 너무 가슴 찡했었습니다. 찬우 씨 화이팅. 찬우 씨랑 한잔하고픈 애청자예요. 굉장히 어려운 놈이에요. 쉽게 보지 마세요. 찬우 형은 어디 그 저 껍데기 집에 가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기 저 마포구 껍데기 집으로 오세요. 술 거기서만 먹습니다. 예, 그걸 더욱 감동적으로 많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저희 어머니랑도 한번 통화를 할 텐데 네네.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다 그럼요. 어머니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엄마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괜히 눈물 찡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오면서 유미자 씨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 별일 없었어 그랬더니 별일 없었다 얘 이러더라고요. 자, 저 곡 되겠습니다. 스냅이 부릅니다. 스냅이 불러요. 야, 스냅이 좋은 모양인데요. 네, 스냅이 불러. 스냅이 좋으니까 공명도 더 파워네요. 스냅이 불러, 스냅이. 뭐 이딴 가수가 있어. 스냅이 그냥 스냅이 너무 좋네. 배구 선수인가? 원어 세븐 버브 세븐 원어 SBS에서 이렇게 그 샘플링을 로고로 썼잖아요, 샘플링을 그죠? 썼다고. 그죠? 예. 아깝다 파워. 왜냐하면 이제 SBS가 파워 FM이기 때문에 예. 그걸 이렇게 파워 이렇게 딱 했나 봐요. 이거를 세븐 스냅이 불렀네요. 스냅이 SBS 로고송을 배구 스냅이 선수 불렀어요. 출신 가수예요. 스냅이 좋아. 탁구 선수죠. 그런가요? 스냅은 탁구입니다. 탁구. 스냅 이거 스냅 빠 배구 선수 빠 김찬웅이 좋아하는 배구 빠. 오늘 방청객 중에 오늘 오신 분이 남자분이 김치볶음밥을 아주 정성스럽게 완전 꽉꽉 눌러 스냅이 좋은가 봐요. 예 꽉꽉 눌렀어. 볶음밥 스냅이 좋아야죠. 그러는데 제가 김치볶음을 좋아한다고 몇 번 방송에 얘기했더니 그래서 싸우셨대요. 아유 고맙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아주 큼지막하게 덮어서 아유, 저희 얼굴 싸우셨는데 반쪽만 하네요. 김치볶음밥과 그 계란 후라이 사이에 케찹이 아주 케찹이 있어요. 저희는 케찹은 싫어하는데요. 너도 케찹은 싫어하잖아요. 예, 김치볶음밥에 케찹을 넣는다는 거는 예, 야, 이상한 약간 거예요. 상식이 없는 거죠. 좀 몰상식한 김치볶음밥이네요. 맛있겠어요? 사 먹어요. 이게 버터를 볶았나 봐요. 느끼하고요. 맛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두시 터치콜 투쇼 1부는요. 컬투쇼 드림 캠페인. 대박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묵혀놨던 황당하고도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들, 개발 아이템들 올려주십시오. 자, 채택되신 분들께는요 월장원을 뽑아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고요. 만약 같이 우리와 사업화를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8대입니다. 우리가 8이고 여러분이 2예요. 예, 우리가 해주는 거니까요. 우리 위주예요. 자, 오늘은 또 어떤 허접하고 또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영재 씨입니다. 이름은 영재인데요. 아이디어는 어떤가 볼까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어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들으시죠, 낮에는요. 장거리를 자주 뛰는데 많이 뛰나 봐요. 운전석에 앉아갖고 막 뛰시나 봐요. 지역을 넘어갈 때마다 주파수가 변경돼서 형님들의 목소리가 괴물 소리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마다 이 주파수가 틀리니까요. 지역이 변경되면 듣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파수를 자동 검색해서 잡아주는 차량용 라디오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주파수를 다 알고 있어요. 계속 돌려가면서 찾아야 되니까 그죠? 이게 발명되면 컬투쇼 청취율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7.7 SBS가 나오는 지역마다 6개 채널로 저장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제가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전국의 발명가분들 주파수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라디오 좀 개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자동 검색. 컬투쇼를 따라가주는. 좀 안타깝네요. 네. 개발자 좀 개발해달라 그러니까. 예. 자기가 개발해놨으면 모를까. 네, 그냥 이름만 영재네요. 그러니까 그죠? 누가 개발을 합니까? 예. 본인 생각을 누군가가 개발해야 되는데 누가 개발합니까? 네. 누가요?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서정 씨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탔어요. 이 물집 잡히려고 그러네. 피곤한 가네가. 눈치를 보고 제일 빨리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섰는데 종점까지 가요. 그 사람은 빼고 다 내려요. 그래서 생각난 아이디어인데요. 지하철 의자 벽머리 윗부분에 내릴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판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빨리 내릴 사람 앞에 가서 설 수 있잖아요.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제 아이디어 완전 대박이죠. 아니요? 이걸 누가 쓰고 앉았습니까? 자기 내릴 때. 나 여기 내려. 누가 써? 미쳤어? 그럼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앉았어. 당신 같으면 쓰겠습니까? 그런 건 좀 이렇게는 있네요. 굳이 이렇게 칠판에 써놓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표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어디다 딱 껴놓고 그 자리에 딱 앉는 거 자기 표를 그러면 목적지에 딱 나와 있고 그 사람이 졸면 깨워주기도 하고. 그걸 전자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내릴 거를 확인해 주려고 그딴 걸 만들겠냐고요. 제작비가 얼만데. 그런 거 분필로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암만 생각해도 말도 안 돼. 집에서 혼자 연습하세요. 자, 이현승 씨. 말이 돼 이게?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수출되잖아요. 우리 1등이죠. 그러네요. 휴대폰을 끄고 켤 때 배경화면에 통신사 로고가 뜨는데 그 대신 독도 사진이나 독도의 진실 홈페이지 주소와 좋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되는 저희가 만들어낸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우리 휴대폰은 외국인들이 써도 그러니까요. 그 독도에 관한 딱 그 진실이 아니, 딱 뜨는 이런 거지. 거지. 좋다 이거. 독도에 이런 게 쫙 뜨면서 자기 그 회사 로고가 떠도 되잖아요. 네, 그렇지. 같이 떠도 되잖아. 뭐 대한민국 독도의 멋있다, 사진이 이거. 딱 뜨면서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야, 뭐 무슨 텔레콤 뭐 삼성 뭐 오면 나왔네 이게 이런 그래서.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된 바에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가만히 있었어. 다행이다. 모든 한국의 그 전화기를 만드신 회사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야, 이거 괜찮다. 괜찮다. 저지가 이거는 그 기업 측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요. 저희가 할 만한 일은 아닌 거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8대1로 나눌 수도 없고요. 네, 그 심의 팀장이 얼떨결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그 러브샷 한 걸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심의팀장이 뭐 용서해 주겠죠. 이건 뭐 좋은 말에 뜻에서 얘기하다가 실수한 거니까. 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드림 캠페인 대박 아이디어를 찾습니다는요. CJ 올리온 아이디어 페이와 함께 하고요. 1등 아이템을 사업화시켜주는 공모전이고요. 4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20, 30대명 참가 가능하답니다. 상금이 1억이랍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CJ 홈페이지 드림 아이디어를 참고하세요. 이거 진짜 좋다. 전화기에 이거 화면 뜨는 거. 자, 뻐꾸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뻐꾸기 주제, 마음이 급해서. 지금 김태기 씨도 그 독도를 막 알리려다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회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급해서 막 하다가 생기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 뻐꾸기 주제입니다 오늘.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못 기다리고 익지도 않았는데 과자처럼 씹어 먹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죠? 마음 급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 씹어 먹으면 맛있다 그게. 그게 또 괜찮아요 그게. 그대로 그 나름대로. 마음이 급해갖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독도를 많이 알리시면 좋겠고, 오늘 김장원 씨가 또 오는데,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3, 4부 오시기 전에 미리 그 독도의 진실이라는 사이트 여러분 다 검색해 보시고 실시간 1위 한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김장원 씨를 맞이하고 매주 월요일을 우리가 실시간 1위를 만들어 놓는 날로. 하지 말고 지금 검색하세요. 독도의 진실을 쳐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6가지 진실이 나와 있거든요. 자, 뻐꾸기 많이 보내주십시오. 샤벨 077 김문철 합쳐가지고 이딴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나윤관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름다워. 야, 이 노래 좋아.
잘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워. 윤수일 씨의 그 노래를 리메이크. 예. 나인거 씨 참 노래 잘하죠. 부드럽고. 김영석 씨가 내일 나오시죠? 우리 또 네, 김영석 씨와 나오죠. 함께. 내일 드디어 우리가 송 프로젝트 하는 완성곡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네, 미리 좀 노래를 좀 주시면 제가 연습해서 내일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 자, 손편지로 왔습니다. 발로는 못 쓰니까요. 군복무 중인 언터처블 슬리피가. 진짜 또 보냈어요. 저번에도 한번 보냈잖아요. 이 친구 참 재미난 친구예요. 슬리피. 정말 졸리게 생긴 참 친구 글씨 있잖아요. 못 쓰네요. 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뭐 계급이 어떻게 됐나? 상병 됐나요? 안녕하세요. 컬투쇼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컬투 형님들, 크크. 저는 언터처블의 슬리피라고 해요. 이젠 언터처블이라는 이름이라는 팀도 많이 잊혀지겠군요. 유유. 저는 2011년 8월 2일에 군에 입대해서 벌써 8개월째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 자대에 배치받고 샤워할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연예인의 알몸을 보고 싶어하는 용사들의 눈에 빛이 났거든요. 크크. 잘 은폐원폐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대한 다른 연예인분들도 걱정되네요. 크크크.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임이 와서 묻더군요. 야, 너 연예인 맞지? 예. 김태희나 이민정 같은 천사들도 볼일 보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더군요. 크크크. 컬트 형들이 알려주세요. 뭐야? 참, 저는 4월 9일자로 국방홍보원에 전출 가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연예병사로 열심히 군복무 마치고 컴백하겠습니다. 끝. 언터처블 노래 하나만 틀어주세요. 월요병이라는 노래인데 월요일에 힘이 나실 듯해요. 이게 써주셨네요. 벌써 힘든 군생활 중에도 네.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정말 시간이 남나 봐요. 친구들이 없나 봐요. 여기다 보내는 거죠. 예. 시간이 남고 이렇게 건강에 제대했으면 좋겠네요. 조금 예. 안타깝습니다. 네. 군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약간 좀 멍해 보이잖아요, 이 친구. 이름 잘 졌어요. 상당히 졸려 보이거든요. 슬리피. 진짜 졸려 보여. 키가 이렇게 커갖고 이렇게. 예. 이 노래 틀어줘야겠네, 월요병. 하나 더 읽고요. 짧은 게 있습니다. 이철우 씨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아니고 사연입니다. 너 오늘 왜 그래요? 아니 제목이 노래방의 추억이라 이게 동시에 보여갖고 헷갈렸습니다. 이철호 씨가 노래 부를 수도 있죠. 네. 이철호 씨 노래 안 합니까? 조회수 9건 추천수 빵건입니다. 노래방의 추억.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후련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어요. 친구들은 리모컨으로 가수 이름, 노래 제목을 검색하며 부를 노래를 찾았죠. 그런데 그중에 원래 좀 어리버리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리모컨으로 검색을 하다가 어라! 이상하다! 이게 맞는데? 진짜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어라? 이상하다! 그래서 뭘 검색했는지 화면을 봤어요. 이렇게 입력되어 있더군요. 인순이의 꿈. 거위가 부릅니다. 인순이의 꿈. 정말 대원아 보고 싶다. 고등학교 친구들 모두 보고 싶다. 다들 거위처럼 인순이 꿈꾸면서 사니? 김문국 형님이 생각나네요. 네? 김문국 형님이 생각나요. 그렇죠. 친구가 부릅니다. 검이라도 될 걸 그랬어. 예. 조피디 조피디 씨예요.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조피디니 제 노래 좀 틀어주세요. 그랬더니 재미난 분이죠. 예. 엄정화의 노래인가요? 어떤 거요? 사이버러버, 시버러버 예. 이렇게 읽어주시고 참 정감 어린 형님인데 요즘 좀 못 봐서 좀 안타깝습니다. 커버 노래. 네, 참 좋은 형님이신데 자, 빨리 언터처블 복귀하셔서 좋은 방송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예, 군인이 신청한 노래 일병이죠. 8개월 정도 지났어요. 8개월이면 일병인가요? 일병이겠죠. 일병이네요. 예, 언터처블의 노래 있습니다. 월요병 듣고 힘냅시다. Yeah, untouchable. Yeah, sleepy the sensation. Yeah, 일상에 지친 사람들 keep your head up. 이제 용기를 가져봐. 벌써 2시래? 엄마, 돈 좀 주세요. 또 PC방 가려고? 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선지야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요? 이런 호루라기.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2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2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자, 2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의 신들린 로키 김태균 짜증 버럭 대마왕 미친 석하루 미친 거죠?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지금이니 독도의 진실, 트루스 오브 독도. 검색창에 클릭해보세요. 네, 컬투쇼가 김장훈 씨와 함께 전 국민과 함께 독도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지금 독도의 진실이 실시간 검색 5위네요. 고맙습니다. 네, 1위까지 올려봅시다.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뻐꾸기도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클릭해야지 세계 모든 분들이 독도의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뻐꾸기 마음이 급해서 생긴 일 보내주세요. 예, 마음이 샵에 1077 김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예. 아니면 날마다 오는 2시 탈출 컬투쇼 데이 바이 데이 쇼 2시 탈출 컬투쇼 이제 컬투쇼가 없으면 하루도 못 견디는 컬투쇼 중독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 세계 퍼져나가는 2시 탈출 컬투쇼 전 지구인들 정치율 1위 2시 탈출 컬투쇼 대한민국 국민 물론 모든 전 세계 지구인들이 컬투쇼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정말 멋진 소식이 전해 들리고 있습니다. 컬투쇼 덕분에 세계 우수성을 알리는 이 과학적인 언어 한글이 세계 공통어가 되길 바라면서 한글이 세계 공통어 되면은 우리는 영어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긴급사연 읽습니다. 1214님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 저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일하시는 이모님이 반찬을 계속 리필해 주셨어요. 저희는 감동받아서 이모님 짱 센스 짱 완전 짱. 그러자 이모님이 화를 버럭내며 짝이 뭐가 짜? 그렇게 짜면 먹지 마. 반찬을 다 갖고 가세요. 이모님 짱 센스 짱 완전 짱. 완전 짱에서 완전 짜로 들렸나 보네요. 자, 최은정 씨. 학교 가는 통학버스 아닌데요. 의자에 앉았는데 너무 수직으로 되어 있어 불편했어요. 의자를 뒤로 제끼려고 버튼을 누르는데 으악! 헐, 짧은 비명과 함께 옆자리에서 자고 있었던 남자분 의자가 뒤로 넘어가요. 옆사람 걸 제꼈군요. 눈 감고 자는 척했어요. 따가운 시선이 계속 느껴져요. 옆 통수가 탈 것 같아요. 자, 배민주 씨입니다. 고1 소녀인데요. 수업 시간인데 너무 졸려서 살짝 졸았어요. 그런데 졸다가 그만 제 몸에서 묵직한 기체가 시원하게 배출됐어. 그때 카리스마 국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동 나와. 핸드폰 진동 나와. 진동 나오라고. 이 친구는 안 나가도 되죠? 누가 핸드폰 제출 안 하고 갖고 다녔어. 진동 나와. 내 친구들도 다들 핸드폰으로 알아요. 못 나가겠어요. 기술이네요. 자, 김숙희 씨. 수도가 고장났다고 해서 AS 나왔어요. 근데 여자 목욕탕이네요. 전 남자인데요. AS 기사인데 여자 목욕탕에 수도가 고장났다고 AS 기사가 나왔군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목욕탕 사장님이 갑자기 제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아줌마들이 양쪽에서 팔짱을 껴갖고 절 목욕탕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한 꼬마가 제게 외쳐요. 엄마 범죄자다 나쁜 놈이야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전 그냥 고치러 들어간 건데. 네, 긴급사연 읽고요. 컬투! 오락관!
안녕하세요. 저민거 쇼더니 현장에서 함께 펼치는 현장으로 코너콜 드라콘의 고점이 참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기보의 corporation 검문제기로 랄랄랄랄라. 자, 여러분들의 감독이 전국민의 듣는 유산균 김태균이에요. 자, 오늘 오신 분들입니다. 황미씨, 거제도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서울 구경 못해본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어서 오세요. 황미 씨 안녕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황미 씨가 받으세요. 네, 아들 받으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이름이 뭐야? 정찬교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꼭 이름이 내 달이구나. 정찬교. 몇 그래서- 살이야? 12살. 12살. 지금 머리가 큰 편이야. 네, 우리 민족이구나 너도. 그래 서울에 처음 와본 거야? 네. 어때? 그래요. 서울 오니까 어때? 어지럽지? 몰라요? 막 사람도 많고 막 그러지 않아? 정신없지 않아?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우리 알아요? 네? 아저씨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네. 누군데요? 어, 어요? 어예요? 우린 어가 아니에요. 아저씨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라고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아저씨들 방송에도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몰라요? 아저씨들 좋아해요? 아니요. 그래요. 미안하다. 안 좋아하는 게 당연해요. 내가 보니까 우리를 방송에서 봤는데도 뭔지 모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정체성 없이 방송에 오랬구나. 그러면 그러면 나와서 저 사람 그냥 막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네? 네. 너와 우리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장벽이 있구나. 너 이건 마치 베를린 장벽보다 더 무거운 장벽 같아. 일부러 서울 와서 사투리 안 쓰려 그러는 거지? 아니요. 그럼 너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요. 저 아무도 안 좋아해요? 네. 에이 그래도 있잖아요. 소녀시대? 아니요. 그러면 그럼 오늘부터 우리를 좋아해 줄래? 미안하다. 저기요 아드님 왜 바꾼 거예요? 전반적으로 얘기 나누고 황미 씨! 우리가 득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예. 서로 미로 마이크를. 예, 아버님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 서울 어디 구경시켜 줄 생각인가요? 복권놀이 가보셔야지 또. 이 서울 시내 한 바퀴 쭉 돌아볼 건데 네. 오다 보니까 너무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누가 뭐래요? 그렇죠. 뭐 거제도에 비하면 이게 공기가 진짜 안 좋죠. 뿌예그러게 지금. 뿌예 그렇게 가고요. 아니 무슨 아랍어를 쓰세요? 우리는 그서 평생 살았어요. 안개 낀 줄 알았는데 예, 예, 예. 공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걸 딱 예. 들어오면서 느꼈어요. 들어오면서요. 예. 서울 들어오면서. 예, 그럼 어쩔 수 없죠,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렇지. 뭐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할 말이 없네요. 저 따님은 뭐 왜 바꿔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 인터뷰? 예, 저 하세요. 그럼 진작에 딸을 바꿔줬어야죠. 딸 이름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한 편이야. 딸 이름이 뭐야? 이름 정수빈이. 수진이. 수빈이. 수빈이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네. 네 하세요. 네. 야, 니 좀 가만 안 있을래? 니는 우리가 싫다며! 친구가요. 평생 공기도 안 좋은데 살아고 열받아 죽겠네 지금. 어? 친구가 어. 나 간다고 학교에 라디오 들고 가서 듣고 있어요. 진짜로. 그럼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래. 이 집안이 나를 우리 열받게 하네 오늘. 너는 우리를 좋아하니? 네. 눈치 보면서 안녕하세요. 좋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래요. 와줘서 고마워요. 네. 자, 어머니 힌트 하나 주세요. 어머니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힌트. 오늘 정답의 힌트. 저처럼 예쁜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화나게 받네 또. 마지막까지 아주. 4명이 초토화를 시키고 가네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혜나 씨 파티 플래너과를 졸업했어요. 이런 과가 있구나. 지금은 돌잔치를 진행하고 있어요. 파티 플래너과를 나와서요. 오빠들 진행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돌잔치 많이 진행해 보셨어요? 그런 진행이 아니라 세팅하는 거. 세팅. 네네. 근데 진행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그런 말 쓴 적 없어요? 네. 작가가 우겨넣나요? 그렇군요. 파티 플래너과가 있어요? 네. 어느 있어요. 대학이 그런 과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이제 네. 이벤트과보다는 더 세분화되게 파티 플래너라는 과가 많이 생겨났어요. 전문적으로 파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구성하는. 네네. 근데 돌잔치도 많이- 파티고 네. 웨딩 뭐 이쪽. 네네 맞아요. 환갑잔치도 파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결혼도 파티고. 우리가 말한 것 말고 다른 파티는 뭐가 있습니까?
와인 파티? 기업의 파티? 프로모션도 하나의 파티 종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빗 이제 돌잔치도 개인으로 하는 거고, 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네. 방송도 매일매일이 파티 같아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사실은 파티 플래너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잔치 플래너죠. 잔치 만듦이. 네. 예, 그렇죠. 힌트 하나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타당한 걸로 주세요. 앞전에 그 가슴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누가 들어도 타당한 걸로. 네. 요즘에 길거리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많이 있죠. 네. 네, 벗 이거 많이 이제 만개했어요. 자, 박효원 씨. 아직 우리 부부에게 아기가 없어요. 컬트 두 분을 보면 왠지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 아기가 생겨. 우리 코를 갈아갈래요? 우리를 보면 아기가 생겨.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사연은 제가 보낸 게 아니고요. 네네. 제 와이프가 보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님께서는 왜 우리를 보면 아기가 생길 것 같다고? 즐거우니까? 그냥 돌하르방 같이 생겨서 아니, 살다 이제는 내가 이따 코 좀 만지고 가세요. 예? 우리가 돌가루방 같이 되겠다고요? 네, 누가요? 두 분 다요. 둘 다요? 네. 와, 이 충격이다. 돌가루방 어떻게 생긴지 알죠? 알죠.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와. 코가 두 분 다 약간 복코 같아서요. 아니, 제 코는 이제 태균이가 복고. 제가 훨씬 더 복고 같이 네. 생겼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으면 하루방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돌하루방. 그러니까 저희 보면 저희가 뭐 이렇게 잉태의 신 같습니까? 네. 네, 꼭 임신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머리를 동쪽에 두고 자세요. 네, 알겠습니다. 힌트 하나 주세요.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의 이것이 되었다. 그래요. 나의 하루방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박진선 씨. 우리 예쁜 딸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걸스쇼에서 축하해주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쁜 딸은 어디 있나요? 여기요. 정말 예쁘네요. 예. 원하는 대학교 어디 갔는데요? 한국방송예술교육 가까이 마이크를.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요. 아, 꿈이 저기 뭔데요? 신촌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성우학부요. 아, 성우 목소리 좋겠네 그럼. 네. 목소리 들어봅시다. 안녕. 자,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어머. 정말 예쁜 목소리네요. 성우가 꿈이에요? 네, 그럼 본인이 뭐 잘 내는 저 목소리 연습하거나 모르는 거 없었어요? 한번 평소에 TV 보면서 연습하거나 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아니요, 목소리가 뭐 꼭 누구 흉내를 잘 낸다고 해서 성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목소리 자체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뭐 그런 거 아나운서 있잖아요. 뭐 57분 교통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교통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 어쩜 섹시하게 그러냐? 디지털 컬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세요. 2시 탈출 컬투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목소리 예쁘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김한솔 씨, 9년 만에 동생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컬트 두 분이라면 껌뻑 죽는 동생 선물해주고 싶다고. 어디 계시다가 동생이 9년 만에 들어왔어요? 네. 김치볶음밥을 김치볶음밥. 만들어 오신 거 분이시구나. 네. 어디 있다가? 동생은 지금 캐나다 사람이고요. 예. 10년 만에 이제 한국에 처음 와서. 동생은 캐나다 사람이고 본인은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저 캐나다 사람이에요. 본인은 국적을 옮겼고. 옮겼죠. 왜요? 네? 왜요? 외삼촌이 저 어렸을 그냥- 때 데리고 와서 그냥 따라갔더니 캐나다 사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죠? 국적을 이제 따게 된 거죠. 9년 만에 여기 왔는데 어떠세요? 처음에 들어오니까 오랜만에 맞는 탁한 공기가 안 좋아요? 좋았어요. 내성이 막 생기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맨날 깨끗한 공기만 마시니까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군요. 매일 좋은 공기를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도 하고 그래야 강하게 면역력이 좀 면역력이 생겨가- 생기는데. 네.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래요. 거제도 한번 가보실래요? 거의 캐나다 수준인 것 같아요. 캐나다 어디 밴쿠버나 어디서 오셨어요? 밴쿠버에서. 밴쿠버 공기 참 좋죠. 네. 그렇군요. 밴쿠버가 공연한 게 언제죠? 2005년도예요. 예. 몰랐어요. 누가 보래요? 네, 뭐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김치볶음밥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셔야죠. 요리를 네. 잘하시나 봐요. 예, 좀 즐겨합니다. 요리사예요? 진짜요?
예. 어떤 한식 요리사? 밥이 좀 진 것 같던데. 아 그거는 전기밥솥의 문제였고요. 아하. 직접 한 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어디서 요리를 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다른데 공부하러 나가려고 알아보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이제 약선식이라고 건강식을 주로 사람 개인별로 맞춰서 하는 거라고. 오. 알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있나 봐요. 예. 저 사랑하는 우리 김수원 씨 방송 잘 듣고 있나? 나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성 씨. 자, 오늘은 우리 커플의 3,331일째 되는 날입니다. 3333. 예, 3,333일. 제 콜드쇼에서 특별한 이벤트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이걸 센 건 아니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뜨죠? 예, 핸드폰 요새 3,333. 그래갖고 체크 무늬를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맞춰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고백 한번 하세요? 예. 거의 10년 가까이 사귀었는데요. 오늘 3,333일인데 뒤에 3 하나 더 붙을 때까지 사랑할게. 3만일이면 몇 년이죠? 그럼 뭐 이제 10년, 100년? 100년? 예, 한 100년. 욕심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방청객분들께는요, 건강을 마신다 동방 IND에서 홍삼액 동방신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퀄트쇼 2부는요. 자, 오늘의 정답은 꽃이에요. 네, 정답 맞춘 몇 분께 깨끗해서 백화점 상품권과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2부 끝곡이 장윤정의 꽃이 깔리고 있네요. 자, 오답들 올라왔네요. 저처럼 예쁜 거예요. 라는 힌트에 7335님 호박꽃. 요즘 길거리에 많아요. 7705님 도라르방. 저처럼 예쁜 거예요. 라는 힌트에 또 다른 오답 4068님 불의 옥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의 땡이 되었다. 3274님 너는 나의 인질이 되었다. 자, 많은 오답 고맙고요. 잠시.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졸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나 2시엔 2시 탈출 컬투쇼 와우, 와우, 와우. 어디서 좀 놀았군요. 와우, 와우, 와우. 어디서 좀 놀았군요. 와우, 와우, 와우. 어디서 좀 노셨군요. 자, 뭐 추억과 뭐 떠들어보고 사연과 좀 떠들어보고 뮤직 메들리 사연쇼 가장 좋았던 시절 그때 시절에 뭐 재밌던 이야기 좀 떠들어보면서 김장훈 씨와 즐겁게 놀아보는 순서입니다. 어디서 좀 노셨군요. 김장훈 씨 오셨습니다. 어디서 제대로 놀아보셨던 분만이 이 코너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딱이에요. 딱. 제가 지금 보니까 김장훈 씨 의상이 엑시트가 생각이 납니다. 엑시트 빌리지 뭐 이런 네, 것들이요. 엑시트, 옛날 엑시트. 안전지대 뭐 이런 거. 예전에 그 중저가 그 브랜드 있었죠. 그렇죠. 그중에 이제 약간 포스트카드. 포스트카드 키스테이션. 네. 그냥 뒤늦게 나온 거고 네. 원조는 엑시트죠. 그렇죠. 엑시트 건빵 빌리지. 바지의 원조. 빌리지. 야, 놀았을 때 패션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럼요. 저희 때는 이제 그 지금 동대 그렇잖아요. 진짜 엑시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훈 형이 찬우 형보다 형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형이에요, 제가. 그게 얼굴 건빵 딱 있고 그런 게 그죠? 건빵 바지요. 네. 네, 거기에 뭐 건빵 있으면 딱 엑시트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유행이 다리 길어 보이려고 멜빵을 해서 이렇게 쭉 바지가 쭉 올라가잖아요. 똥꼬 먹고. 네,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뒤를 해서. 미디 길다 그러지 미디. 그리고 그렇죠. 그때는 마다라 그러죠, 마다. 마다라 그래요. 메달을 마다. 미디를 마다라고. 아, 미디를 마다라 그래요. 독도 지킴이가 할 말은 아닌데. 예, 예. 일본 말이죠. 그러네요. 좀 어폐가 있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 도끼빗 같은 거 뒤에다 꽂잖아요. 빛. 맞아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갈매기 주머니. 갈매기 주머니. 네. 갈매기 주머니. 여기 지금 세대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 엑시트 하는 분 있습니까 여기서? 없잖아요. 비상금 몰라요? 엑시트가 그 명동에 굉장히 유명한 패션이었어요. 예, 근데 건빵 바지 막 입고 이런 느낌의 옷인데 여기 건빵이 막 달렸어 이렇게. 그렇죠. 네. 요거는 주머니가. 약간 스노우진에 그렇지, 해당하는 그렇지. 거죠. 슬로우진. 그 청지에다가 락스 뿌려가지고 그냥 허옇게 이렇게. 구겨가지고. 예.
돼가지고. 그 바지에 눈 나팔바지. 맞은 것 같이 이렇게 돼요. 나팔바지 입고 네네네. 거기다 이렇게 탁 텐트 모양으로 탁 다른 색깔 덧대고 그렇죠. 막, 예. 그때만 해도 그런 게 그렇죠. 그 전문용어로 먹어주는 패션이 그렇죠. 있어요. 세대가 저는 한참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너 패션은 뒤진 제정신이에요? 거야. 패션은 뒤진 거야. 아 저는 그래서 근데- 닭뼈슬 머리 하나. 예. 아 요즘에 상당히 그 유행하는 요즘 네. 모이칸 스타일로. 모이칸 스타일. 예, 요즘이 대세를 쫓아가야죠. 네. 아 근데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리죠. 잘 어울려. 저 큰 닭 같지 않아요? 기형닭. 큰 닭. 갑자기 이렇게 사료 혼자 먹고 확 큰 애들. 대두닭. 사료를 대두닭. 혼자 너무 많이 혼자 먹어서 막 이렇게 아 닭들이 너무 머리가 작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위에 닭 들어오면 막 쫓아내고 쫓아내고 막 혼자 쪼고. 먹으려고. 닭들이 머리가 작으니까 닭대가리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머리가 커야지 있어 보이게. 큰 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팔을 하나 갖고 올게요. 파요? 네. 아, 파닭. 파닭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아 왜냐면 보는 라디오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예, 예. 진짜 해옵니다. 너도 저는. 여기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세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염색하는 걸 싫어해요. 아니 농담이에요. 예전에 한번 잘린 적 있어요. 진짜로? 농담이에요. 염색을 한번 했다가 우리 어머님도 우리 염색. 어머니한테 잘린 박 권사님이 자를 뻔했어요. 저는 불효자잖아요. 네. 염색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다 안 되니까. 검정색으로 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이북분이세요. 어. 이게 그래서 사투리를 써요. 급할 때. 예. 뭐라 그랬어요? 막 염색해서 아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가수니까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막 그럴 때 하다가 안 되겠어요. 뭘 잡아줘? 아니 머리 좀 잡아달라고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잡아드릴까요? 거를 하는 머리 잡아드릴까요? 확 그냥 진짜 저는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알지만 예. 그래도 머리 염색 정도랑 의상은 좀 아니, 그러니까 잡아달라. 머리를 잡아줘야죠. 그때 뭐라 예. 그랬는데? 그랬더니 어머님이 꼭 하려면 보라색으로 하라. 왜? 그나마 보라색은 좀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한참 동안 보라색 하신 네. 거예요? 네. 오. 효자네. 나름 뭐 그쪽으로는 뭐 그거 하나. 보라로 잡아줬군요. 예. 또 보라는 또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러시지? 청보라. 저 요거 저 멘트 좀 부탁드린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로 보라가 안 뜨고 있다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SBS 청보라 잘못입니다. 얘기해서 그런가? 예, 보라의 얘기해가지고. 그랬더니 보라가 예, 보라의 저주네요. 야, 희한하다. 그나저나 그 진짜 이러다가 컬투쇼로 독도를 지킬 것 같다 아,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 해야죠. 그 일단 정리를 그거 하고 우리 들어가죠. 예, 독도 정리요. 매주 해주세요. 예, 예. 독도가 이제 우리가 컬투쇼가 워낙 세잖아요. 예. 그래서 검색어도 올리지만 독도 좀 잡아줘야죠 우리가. 그거 잡아줘야죠. 예. 예, 그거 잡아줘야 돼요. 트루스 오브 독도예요. 독도의 진실 사이트가. 그냥 독도의 진실 치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나와요. 예. 그래도 트루스 오브 독도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네네. 한국어, 일어, 영어.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검색하러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스코어 외국에 있는 사이트는 일본 쪽에서 다 올려놓은 사이트라서 이게 검색을 하러 들어가면 일본 측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측의 사이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유리하게 썼을 거예요. 세계 다른 분들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루스 오브 독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네네.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면 외국 애들이랑 이제 트위터 그 SNS로 싸울 때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독도랑 한국 땅 이러지 말고 자식 야 그리고 그걸 링크를 시키거나 보내면 그거 6개만 딱 보면 일본 사람도 독도가 한국 땅이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실 돼 있어요. 6가지가 딱 그렇죠, 나와 그렇죠. 있는 거죠. 자우지가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클릭을 좀 해주세요. 이게 3주째 오니까 물려서 그런지 아니요. 1위에 올라가는 게 좀 더딘 것 같아요. 아 이게요? 예. 아니 우리가 아까도 5위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해갖고. 아 잠깐 얘기해서. 예. 그리고 떨어졌거든. 예. 다시 올라가겠지. 네, 요거는 진짜로 제가 볼 때 컬투쇼로 독도 컬투쇼가 그 대한민국의 땅을 알린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장원 씨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까도 밖에서 얘기하는데 독도호를 하게 되면 공개 방송을 컬투쇼를 거기서 하자. 아 독도에서요? 예. 아 뭔데요? 가다 죽어요. 가다 죽어요. 제가 뱀을 못 타요, 진짜. 뭔데? 누군 타서 타니? 제가 뱀을미가 너무 심해. 저 10m 나가자마자 토해요, 저는. 그래서 울릉도에 가면 울릉도 분들이 제가 갔다 오다 울릉도를 들렀어요. 네. 그 수많은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예. 가장 멀미를 안 하는 약을 개발했어요? 6개 조제해서 아 진짜로요? 그 약국 이름이 배약국이에요.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배 위에 약국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제 배 멀미에 관한 데니까 그래서 그럼 약국을 뭘로 해? 배약국, 배 멀미니까 해서 배약국이에요. 이렇게. 배멀리 약국 하지 배멀미 약국. 배약국이에요. 네, 배약국이에요. 간판이 아마 좀 짧았겠죠 평수상. 알겠습니다. 평소 별것까지 다. 아유, 그 이태리까지 정도야. 걱정하시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도 트루 오브 독도 트루스 오브 독도 여러분 좀 클릭 좀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좀 놀았군요. 오늘 첫 번째 사연 김장훈 씨께서 리딩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김기환 씨의 사연이고요. 제목 달콤했던 그날의 첫 키스. 잘 나갔던 시절 생각하면 또 놀았을 때 키스가 또 빠질 수 없죠. 네. 2002년 6월 18일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그 모레노 주심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빨간 거 대장 빡 이거. 나는 혼자 봤잖아요. 집에서. 아유 그때도 친구가 없었군요. 네. 진짜로 치킨 먹으면서 봤어요. 치킨. 진짜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축구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를 만날 욕심에 경기를 관람하러 가자고 했죠. 도도했던 그녀. 대화도 몇 번 못 해봤는데 당시 분위기 덕분인지 선뜻 나와줬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커플티 마냥 입고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서먹한 사이였던지라 대화도 별로 못 나누고 멀뚱거리고 있었죠.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16분 이탈리아 선제. 예. 비에리가 석탄 비에리가 진짜 기도 얄미워가지고 또띠가 반칙하고.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의 득점은 없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아무리 공을 쳐도 안 들어가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저씨가 에라이씨 골만 들어가라. 나 내일부터 술 끊는다. 오. 옆에서 소주병을 비우시던 아저씨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에라이 이경이 골만 들어가면 내가 뭐한다. 에라이 내 이경이 골 들어가면 퍼졌구나 이게 전염처럼. 내 팬티가 굽힌다. 에라이 뭐 이경이 뭐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이게 유행어처럼. 하는 식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에 저도 외쳤죠. 에라이 이경기 골 들어가면 내가 담배 끊는다. 오.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엄청난 말을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옆에 있던 모르는 여자가 하면 안 돼요. 에라이 이 골만 들어가라. 그럼 내가 그럼 뽀뽀해 준다. 오. 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뽀뽀해 준다고? 누구한테? 여자. 누구한테들 못하겠어? 아씨 진짜 그 찬스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골 들어가면 뽀뽀해 주는 거야. 오. 그래서 여자가 오케이 딱 됐습니다. 예. 후반전 15분이 남은 상황. 종교라곤 개뿔도 없던 저는 세상의 모든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개뿔도 없다는 건 말이죠. 네. 하나님 부처님 알라 신이여 저에게 자비를. 알라 신이. 그리고 종료 2분 전 하늘의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설기현 형님의 황금의 슈팅. 야, 지금도 진짜 생각나요. 기억난다. 야. 운동장 사람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춤을 추며 난리가 났고 여자친구는 소리를 빽 지르곤 저에게 약간 부끄러워하더니 제 뺨에 살짝 뽀뽀를. 볼에 뽀뽀를 원한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네. 해주었습니다. 네. 그 효과음. 네. 그리고는 연장전에 들어갔어요. 우리 모두 흥분 상태였죠. 야, 우리나라 이기면 어떡하지? 그러게. 혹시라도 이기면 우리 뽀뽀 말고 키스할까? 오. 남자가. 오케이. 가자. 딱 생각합니다. 전 또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12분. 드디어 이 사람 분수를 다 외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게 딱 안정환 선수의 헤딩 슛으로 골이 들어갔을 때 운동장에서 날아갈 듯한 비명이 난무했지만 여기가 시적이야. 제 귓가엔 종소리만 남아있습니다. 끝났어. 제 귓가엔 종소리만 가득했어요. 왜 종소리는 어렸을 때 왜 여자들 첫 키스 하면은 종소리 들린다 그랬던 표현이잖아요. 뭐 사실 첫 멍한 거니까. 첫 키스는 달콤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요? 많이 텁텁하잖아요. 뭐가 생각보다. 뭐가 답답해요? 여자분이 담배 피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꼴초랑 키스했어요. 여자분이 담배를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그게. 담배 피는 여자 만났네. 씨가 피는 여자. 아니. 씨가요? 아리랑. 씨가? 아리랑. 그 여자친구를 파이프 담배 피는 사람. 장미 피는 여자. 곰방대. 이렇게 파이프에서 이렇게 불 기억자로 꺾이는 거. 아니 씨가 피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왜 독특한 여자 만났네. 여러분 커피 먹고 뽀뽀하지 마세요. 이상해져요. 그랬을 우유 먹고 하지 마세요. 침뱉음 하얘요. 정말 뭐 그때 2002년에 그 월드컵 당시는 정말 난리였죠. 이탈리아 할 때 어디
집에 계셔서 혼자 저는 치킨 그날 드셨다고요?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어요. 하고 공연을 하고 밴드한테 야 후딱 빠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후딱 빠져가지고 보자 그러고 제가 빠졌는데 애들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네. 저만 집에 혼자 간 거예요. 밴드 못 빠져나오고. 못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이 통제가 돼가지고 사람이 하도 많아. 그래서 전화했더니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걔네는 거기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다고. 네. 재밌지 여럿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저는 혼자 왔는데 집에서 같이 보기로 했는데. 네. 한 20명에서 아니 그럼 그 친구들이 혹시 못 빠져나온 게 아니고 안 빠져나온 게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그렇게 볼 수 거기서 있겠네요. 즐겁게 보려고. 근데 진짜 그게 결론이네요. 뻘쭘한 게 네. 자기 꼬링 소리에 자기가 뻘쭘한 거예요. 진짜 혼자 보면 웃기겠다. 이게 딱 있다가 혼자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요? 딱 있다가 그냥 이게 맹숭맹숭하고 그 비엘이 들어가서 나 진짜 이렇게 있다가 그래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혼자니까 혼자 있으니까 제가 아닌데 그래 이거는 외쳐도 되는 상황 아닌가 국가적인 건데 혼자 외롭게. 이거 안 외치기도 그렇고 외치기 밖에서도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꼬링 오케이. 관리실에도 전화해갖고 꼬리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아니 그래갖고 저는 옆집에 진짜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저 죄송한데 축구나 함께 보실래요? 아니 그러다가 안정환 넣었잖아요. 네. 또 꼬랑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진짜로. 혼자 그럼 이상하겠다. 혼자 제일 정말 뻘쭘한 게 그 왜 식탁 같은데 새끼발가락 찐 거. 네. 근데 그런 느낌. 너무 뻘쭘해요. 그런 느낌. 그래도 이건 아픈 건데 혼자 가다 탁 여기 부딪혔어. 신음 내도 되지 않나? 근데 뻘쭘하고 그거랑 뭐 코미디 프로보다 혼자 막 터졌을 때 진짜 웃기는데 옆에 아무도 없고 외롭죠. 공허하죠. 저희는 그때 지금은 어디 있었어요? 홀딱 망해먹은 싼 술집이라는 저희가 대학로에 운영하는 운영을 소주집이 있어요. 맞아. 완전 망했죠. 거기서 이제 막 서빙하고 막 우리가 그러고 있어. 손님들 막 모아놓고 경기 같이 보면서 큰 TV 이렇게 프로젝션 TV 같은 거 해놓고 거기를 이제 저희가 망해서 거기를 이제 저 충주의 땅이랑 바꿨는데 그 땅 위에 고압선이 올라왔고 이제 황무지 팔리지도 않고 뭐 황무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때 전기가 안 통했나 봐. 개간지. 나중에 갔더니 지시직 그러다가 하늘 봤더니 정말 굵은 케이블이 지나가면서 머리가 지릿지릿해요 밑에 있으면. 누구 이제 손님 데리고 이제 땅 보러 가도 이제 위험해서 잘 안 갈라 그러고. 새들도 위에 안 앉아요. 야, 진짜 황무지. 야, 이거 잘못해서 뭐 냉면 개척도 안 돼요. 높은 거 이렇게 날르다가 진짜 감전되겠네요, 진짜. 아니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뷰는 좋습니다. 충주호가 딱 보이는데. 충주호가 보여요. 충주호가 딱 보이는데 거기다 뭘 이제 그 건물 짓고 그러면 TV 연결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압이 엄청납니다. 번개라도 칠 때는 굉장히 무섭죠. 한창 그 컬트가 꼬일 때 있었어요. 지금 잘 됐으니까 됐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그때 당시 생각하면 악몽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꿈 같아요. 그때 컬트 하는 것마다 망하고. 얘기만 들으면 망하는데 요즘에 제가 저희 사무실 갈 때 꼭 보면은 그 컬투 차가 있어요. 치킨차가 있으면은 거기 웃는 얼굴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정찬훈 씨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처절하구나.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저건 아닌데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때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할 때마다 망했는데 지금 그래도 뭐 다 잘 되니까. 제가 종목을 진짜 고진감내죠. 퓨전 레스토랑에서 노래방은 안 했구나. PC방, 바에, 소주집에 결국 땅으로 바뀌었는데 고압선이. 그 인테리가 얼마나 들어갔나 몰라요. 계속 바꿨어요. 계속 공사비만 아주 겁나 깨지고. 대학로에 그 퓨전 레스토랑 한다고 강남에 잘 나가던 그 인테리어 하신 분을 불렀는데 저도 사실 한번 갔었거든요. 퓨전 레스토랑. 네네. 없을 때 그래도 아는 사람 팔아줘야지. 2번은 못 가겠더라고요. 아는 사람인데도 아는 사람이라고 온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잘 되니까 모든 것들이 뭐 계속 들으니까 열받네요. 아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컬투가 있는 거죠. 지금 뭐 TV 프로도 잘 되고 라디오 잘 되고 사업 잘 되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겸손함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충주시에 좀 알려드리면 그 선을 좀 딴 데로 좀 바꿔주시죠. 근데 그 진짜 웃긴다. 고압선이. 스릴은 있었겠네요. 이분 9904님. 저는 이탈리아전 때 춘천 백이보에 입대했어요. 입대하셨군요. 좋을 때 입대했네요. 그럼요. 나라가 막 들썩일 때 입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한별 씨도 혼자 봤다고. 그래요? 네. 혼자 봤대요. 동생은 거리 응원하고 부모님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저 혼자 집에서 축구 본 기억이 나네요라고 물결이 있는데 굉장히 쓸쓸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 혼자 볼 때 그 아파트에서 보면
그 묘한 그 각 집에서 막 꺼라 막 그 소리가 막 나오는 게 묘한 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집은 또 강변이라 가지고 그 소리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그때 강변 살았거든요. 꺼리 그런데 물이 차도 없어. 차도 없어. 그렇지, 차도 없지. 그렇지, 차도 없지. 차도 없어. 아니 근데 주말 드라마에 나오셨어요? 박현석 씨가 지금 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KBS 어떤 역할로? 그냥 저 뭐 한물간 가수 역할로요. 진짜? 네, 까메오로? 네,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었어요. 대사가 뭐였습니까? 네? 대사가 뭐였어요? 그 김원준 씨가 그 김원준 씨 나오는 드라마. 한물간 가수인데 이제 제가 행사 때요. 30만 원짜리. 그래서 김원준한테 토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가라. 그래서 야 하나 이것도 쉬운 게 아니야 자식아. 뭐 그러면서 막 허세비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길거리 춤을 이렇게 춤추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막 몹쓸 애드립 있잖아. 야 이것도 10,000번 하면 30억이야. 뭐 이런 거 뭐. 작가분한테 문자 왔어요. 그 폭풍 애드립 너무 감사하다고. 애드립이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어야겠습니다. 김장훈의 노래 들어야죠. 사연 하나 하고 노래 듣네요. 이 분위기에서요? 봄비요? 네, 봄비. 서정적인 노래인데. 그렇죠. 이렇게 나잡한 분위기에서. 아니야. 그러면 좀 밝은 노래를 신곡을 하나 더 내세요.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독도는 올라오고 있나요 지금? 독도의 진실 좀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봤어요. 자, 추억의 노래 나만의 추억송 문자 받습니다. 가는데요? 예. 모르죠. 저도 못 봤습니다. 알았어요. 좀 알려주세요. 나만의 추억송 문자 받아요. 물새듯 돈이 나가 약간 힘들죠. 게다가 감기 몸살 아주 죽겠죠. 혼자 사는 것도 지겨워요. 나도 누가 제발 안아줘요. 왠지 봄비가 반갑네요. 사랑했던 기억이 막 떠올라요. 첫사랑 그리고 첫 키스. 봄비에 왠지 막 차올라요. 도시엔 컬투쇼 모두 다 채널 4 다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스포 도시 탈출 컬투쇼 도시 탈출 컬투쇼 더 뜨겁게 재미나게 미쳐보게 더 뜨겁게 도시 탈출 컬투쇼 재밌게 도시 탈출 컬투쇼 우리야 어쨌든 우리가 정치율 1위. 자, 디지털 컬투쇼. 어디서 좀 놀았군요. 김장훈 씨와 함께 4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뭐 독도의 진실 검색어가 이제 4위인데 오늘 좀 큰 건이 많이 터졌어요. 이민정 씨와 뭐 열애설 뭐 이병헌 씨. 그래갖고 그걸 못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연관 검색어가 컬투쇼. 네, 그리고 독도의 진실. 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정찬우. 박완규 시구가 왜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에? 네. 엄마 없는 하늘에 그 예전 영화에 그 여자 선생님 나왔던 분인가요? 그분 모습이 찬우 형 머리 긴 모습이랑 똑같이 생겨갖고. 맞아. 얼마 전에 싱크로율 뭐 해가지고. 맞아 올랐었습니다. 자, 어지간 뭐 독도의 진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아무튼 뭐 그 논리적으로 이기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진실이니까요. 진실이니까. 그렇죠. 네. 독도. 네. 자, 두 번째 사연 좀 읽어보도록 왜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예요? 입이 텁텁해요? 아니요, 왜요? 조케스가 생각나는 모양이에요. 네. 커피 먹었어요. 씨가 피는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두고두고 첫 추억을 갖다 이렇게 텁텁하게. 그 누구죠? 율브리너. 율브리너. 율브리너가 시간을 많이 폈잖아요. 진짜로요? 그럼 율브리너를 아니요.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말 조심해야죠, 요새 진짜. 그렇죠. 율브리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강렬한 첫 즉석 만남.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멸망을 예언했다는 1999년. 1999년 저는 고3이었어요. 그때 난리 났죠, 그때.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 지구 멸망을 핑계로 미루다 결국 지구는 안 망하고 저만 망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맞아. 이런 분들 많아요. 본인만 망하신 분들 많아요. 재수를 하게 됐죠. 밀레니엄이다, 새천년이다, 축포가 터지고 친구들은 무지갯빛 빵빵 학번이 되었을 때 저는 칙칙한 재수학원에 등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놀아 때리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나이트클럽에 갔죠. 나름 엄한 집안 암흑이고. 예? 그렇죠. 나름 엄한 집안에서 곱게 자랐던 저는 통금 시간이었지만 아버지가 늦게 오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도 좀 놀아봤다던 친구와 함께 나이트에 입성했어요. 그곳에 들어섰을 때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현란한 조명 아래 정신을 쏙 빼놓는 전자음악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친 줄 알았어요, 이때 이 노래. 생머리를 채찍처럼 날리며 미친 듯이 좌우로. 그것은 바로 도리도리 춤. 당시 온 국민을 테크노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춤이었죠. 저도 스테이지에 나가서 고개를 흔들어 봤어요. 어지러웠어요. 눈을 질끈 감고 더 흔들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를 욕처럼 되뇌이며 힘차게 흔들었어요. 미친 듯이 고개를 좌우로 울분을 다 막 흔들었어요. 깨오! 그것은 신세계였어요. 억눌려 있던 저의 자아가 분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들린 무당처럼 춤을 췄어요. 어느새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동그랗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때였어요. 웨이터가 잽싸게 제 손목을 낚아채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라 이거 뭐지? 원놈이 내 열정적인 춤 사이를 반한 건가? 테이블을 지나 룸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그것은 제 생애 첫 즉석 만남이었으니까요. 웨이터는 한 룸 앞에 멈춰섰고 문을 열며 모셔왔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저도 덩달아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든 순간 헐. 거기엔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늦게 오신다던 아버지가 그 옆에 동네 통장 아저씨, 반장 아저씨, 동네 유지분들이 모두 앉아 계셨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이었고 룸에는 스테이지를 볼 수 있는 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인과 대화 중이던 아버지는 무심결에 TV를 쳐다보셨고 모짓된 미친년처럼 머리를 흔들던 제가 비춰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절 조용히 부르신 거예요. 전 멘탈 붕괴 상태로 분노를 삼키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아빠 좀 보자. 그날 밤 아버지한테 전화받고 뛰쳐나온 엄마한테 동네 망신이라며 등짝을 맞아야 했고 도리도리 휴유증으로 담에 걸려 사흘 넘게 파스 냄새를 풍겨 재수학원에서 파스녀로 불려야만 했답니다. 야 진짜 그때 당시 누사다무스도 담으시면 이 아목 노래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목 디스크 걸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때. 진짜 다 근데 힘드셨으니까. 저 대단하게들 흔들었어요. 네 정말. 그렇죠? 아목. 우리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 말이죠. 아버지가 과연 진짜 놀러 간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놀러 아버지도 나이트 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아버지가 친구분이 나이트클럽 사장이면은 아유 한잔하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아버지가 괜히 민망하니까 나이트 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거기 간 거를. 엄마한테 들키게 미안하니까. 그렇죠. 그냥 다른 관리를 해야겠고. 이제 놀러를 갔는데. 네. 본인이 또 들키시는 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내 친구인데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죠. 아버지도 이미 놀 만큼 노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딸을.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 의외로 반가울 것 같기도 해요. 아빠! 이렇게.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좀 공황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 가슴 한 구석에 의외로 반가워. 네, 한 구석에서 내가 이게 맞나? 이러면서 저는 항상 그런 게 들었어요. 근데 만난 거기서- 적 있어요? 예? 만난 적 있어요? 누구? 아니 없는데 네, 근데 네. 거기서 만약에 제가 뭐 아버지를 만났다 엄마를 만났다 그러면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 든든하고 가족애를 느끼고. 든든하고 야, 우리 집안은 나이트 집안이구나. 이왕 혼내시고 뭐 과일 하나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과일 하나 주세요. 어차피 깨지는 거 통과일로요. 네, 매 입장권 끊고 들어오는데 야채. 네, 만난 김에 멕시칸 사라다 뭐 이런 거 과일은 흔하니까 맥사 야채로 좀 주세요. 네. 쏘야. 그때만 해도 뭐 소야. 소세지 야채 볶음. 부의 상징 있잖아요. 아무거나 뭐 이런 거. 예. 쏘야. 대구포의 그 마요네즈도 꽤. 그거 진짜 그거 히트였어요 처음에. 왜 가면은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무거나라는 안주가 나왔잖아요. 있었어요. 나왔어요.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게 재밌죠. 그거 만들어낸 사람도 노스트라다무스 이상이에요. 그렇죠. 노스트라다무스 왜 이딴 말을 했을까요? 예언자니까 해야죠 뭐라도 예언을. 좀 튀시려고 좀 하시던 것 같아요. 갑자기 좀 먹먹해지네요 우리가. 이분 뭐 하시지 노스트라?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은 별거 없습니다. 넘어가죠. 이 사연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종말론 같은 거 저희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전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거 선언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요. 세상은 망하긴 망할 겁니다. 그죠? 지구가요. 언젠가는. 우리 땐 괜찮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때는 늙고 죽을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네, 저희 자제들까지도 괜찮을 것 우리의 같아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온 이상은 자연사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사고로 뭐 자연사.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자연사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호상으로 제 주변이 볼 때 98살 정도. 네. 김장원 씨 호상이야. 장례식 때 꼭 가겠습니다 저희. 네, 해가지고 아 왜요? 뭐 그때는 이제 어차피 왜요? 누가 먼저 죽든 그 장례식 가야죠. 그럼요. 죽는 건 슬픈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어차피 사람을 한 번 죽잖아요. 한 100살 살면 잘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줄기세포나 이런 것 때문에 평균 수명이 한 150살 된대요. 아 진짜로요? 뭐 하고 사나 걱정해요 진짜. 정말 줄기차게 사네요. 네. 150세. 레이세포도 그렇게 못 살 텐데 말이에요. 레이세포. 그렇죠. 밥샵은 어떻게 될까요? 밥샵이요? 어저께 존 존스 어떻게 됐어요? 예? 존 존스. 몰라 어디 했어요? 예. 몰랐네.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였었는데.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독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 4위였잖아요 아까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몰라요. 몰라요? 볼게요. 읽어주세요. 자, 게시판에 글도 올라왔어요. 유진욱 씨께서는 저희 아버지는 계산해주고 룸으로 옮겨주셨대요. 쿨한 아버지예요. 어차피 노는 거야. 룸에서 놀아라. 뭐 이렇게. 그런 게 더 미안해지고 네.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독도는 떨어졌네요. 그래요? 독도의 진실 또 떨어졌어요. 올라가겠죠. 예? 뭐 한 주에 한 번씩만 해도. 네. 꾸준히 하는 걸로 하고요. 김남정 씨, 아는 오빠는 나이트에서 엄마를 만나 조용히 함께 스테이지로 나왔다던데. 엄마를 만났대요. 엄마를 만나서 스테이지로 나왔다고. 만난 김에 엄마랑 춤이나 출래? 이렇게 올라왔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읽도록 하죠. 장미선 씨의 사연입니다. 네. 제목은 광풍 속의 암표거래. 이 노래 뭡니까? 노이즈의 노래네요. 노이즈. 너에게 원한 것? 상상 속에 너. 항상 보게 나오. 노이즈 대단했었죠. 요즘 노래 음악 잘 만들었어요. 지금 다 뭐 하시나 몰라요, 노이즈 멤버들. 천성일 씨. 기획사 하시던데요? 예.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수의 한 체육관에 당시 최고 인기였던 노이즈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연예인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17 소녀의 가슴이 울렁거렸죠.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당시 저한테 큰 돈이었던 한 장당 5,000원짜리 예매권 2장을 구매했어요. 드디어 공연 당일. 야, 그때 당시에는 한 장에 5,000원이었나 봐요. 하필이면 그날 여수의 사상 최악의 태풍이 몰아쳤어요. 아버지의 만류로 눈물을 머금고 공연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길인데 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영자야, 너 오늘 태풍 부는데 그래도 공연 갈래? 가고 싶어도 어찌냐, 표가 없는데. 그럼 내가 표 2장 5,000원에 팔라는데 살래냐? 뭐야? 그래도 친구 사이에 5,000원 너무하네. 한 장에 4,000원씩 2장에 8,000원 주면 안 되겠냐? 친구는 한 장에 5,000원인 줄 알고 잘못 들은 거예요. 한 장에 5,000원 아니에요? 2장에 5,000원이네요. 전 애써 침착하며 인심 쓴다는 말투로 그래? 그럼 2장에 8,000원? 그냥 날릴 뻔한 거금 10,000원 중에 80%를 건질 수 있게 됐죠. 문제는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표를 어떻게 전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공평하게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죠. 길인데 공연 보러 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반대하던 아빠가 표 팔러 간다고 하니까 주섬주섬 장롱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보라색 방수 오리털 점퍼였습니다. 그때가 8월 중순이었는데 나 이거 입고 가라. 표는 찢어질 수 있으니까 안주머니에 넣고 바람 부는 날 그런 것을 잘 막아줄 거야. 황당하고 창피했지만 그래도 입었어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아빠가 또 절 다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나 날아다니는 간판에 머리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써라. 그것은 바로 오토바이 헬멧. 아이 창피하게 이걸 어떻게 써요? 그래도 다칠까봐 불안해서 안 돼요. 얼른 써. 직접 꾹 눌러 씌워주셨죠. 그때 저를 안쓰럽게 지켜보시던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올 때 그 돈으로 치킨 튀겨와라. 태풍 때문에 배달이 안 된단다. 부모님을 의심했어요. 정말 친부모님이 맞는지. 그렇게 전 비바람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머리엔 헬멧을 쓰고 한여름엔 오리털 점퍼를 입은 채 8,000원 받아 치킨 튀겨오라는 미션을 받고 약속 장소를 향했죠. 조금 가다가 전봇대 붙잡고 서서 조금 가다가 또 전봇대 붙잡고 서고 헬멧 때문에 머리는 무겁고 오리털 점퍼 때문에 땀은 주룩주룩 흐르고 몸의 부피가 크니까 바람의 저항이 거세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 겨우 친구와 공중전화 박스에서 만나 은밀히 암표거래하듯 표 2장을 8,000원과 바꿨고 비바람을 헤치고 치킨집 문을 두드렸으나 치킨집 문을 닫았더군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무사히 도착한 나를 반겨주기보다는 손에 치킨이 들려있지 않은 사실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던 가족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죠. 예, 연예인들 공연 많이 다녔었죠. 저는 제가 직접 표를 사서 간 건 아니지만 예전에 별밤 우리 문세영님이 그 별밤 DJ 별밤 지기 하실 때 잼 콘서트에 신청해갖고 갔었어요. 야, 뽑혀갖고 뽑혀갖고. 그 63빌딩의 그 컨벤션 센터에서 경쟁률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리고 와 표가 딱 날라왔는데 막 정말 너무 좋은데 열이 막
그때 엄청나게 올랐을 때요. 아파갖고. 네, 아파갖고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갔었어요. 교회 형이랑. 교회 형이랑 갔었는데. 이 교회 형이라는 게 왜 웃습니까? 예. 제가 집하고 교회밖에 몰랐거든요. 웃긴데요, 되게. 예. 교회 형이요? 네. 그랬다. 아니, 교회 오빠인데 교회 아니 형은 교회 되게 안 다니게 생겼잖아요. 절 오빠 절 형 좀 이상해요. 그렇죠. 사원 오빠, 뭐 사원 형 이상하잖아요. 뭐 이태원의 이슬람 법사 사원, 형님. 예, 뭐 이상해요. 저거 같아요. 뭐 그래갖고 딱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교 형 이상하잖아요. 그만해요 이제. 이게. 지금 꽂힌 것 같은데 그만. 도교 형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딱 갔더니 그때 이제 첫 무대 이제 이문세 형님이 딱 나오셔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잼 콘서트 같이 하셨던 분이 우순실 씨. 안개비가 네, 이렇게. 우순실 씨가 이제 같이 뭐 연주하시고 김기덕 아저씨도 나오고. 로스트 엄브렐라. 예. 잃어버린 우산. 잃어버린 우산.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당시. 재밌죠. 처음 그 연예인을 보러 간 거였거든요. 아 기억난다. 또 보러 갔던 거. 저희 어머니랑 저희 박 권사님이랑 같이 예, 태릉의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 가수 공연이 온다고 갔었는데 최환 씨가 오동잎 한 입. 오동잎 한 입도. 그리고 어머니가 저는 모르잖아요. 최환 씨를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가다가 수영장 계단에서 자빠져갖고 김태우 씨가 예 무릎에 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피나면서 공연을 봤군요. 피나는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또 오늘날의 컬투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잘 되잖아요. 그때 그 무대를 보면서 아 나도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왜 박수를 치는 거야? 박수 치지 그러면 여기서 뭐 아니 괜히 박수를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 아니요 박수 치는 게 여기서 뭐 용돈을 보기도 그렇잖아요. 고압선 생각나고 자꾸 왜 이러는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런 컬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컬투가 있는 옛날에 거죠. 다 망했는데요, 그죠? 너무 지금 방송 분위기를 고압적으로 관객들한테 그렇게. 자꾸 고압선이 생각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김장훈 씨는 어떤 무대 가수 되기 전에 좀 올라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쳐다보시고 가수의 꿈을 좀 키워보신 적 저는 있으세요? 예전에 들국화 수영음악단에서 공연할 때 밖에서 추운데 줄 서가지고 그때는 뭐 1시간 늦게 해도 이렇게 컴플레인이 없어요. 공연을 늦게 해도. 네, 그냥 왜 이렇게 안 해? 근데 저 안에서 저 연습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내 목이 안 풀렸으니까 안 한다. 전인권 씨가? 네, 인권 형이 내 목이 안 풀렸으니까 나는 좋은 상태에 목이 풀렸을 때 한다면 또 오케이예요 우리는. 그래 목이 풀려야지 인권 형이. 그러면 또 저기서 막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게 공연 중이 아니라 뒤에서 연습하는 소리를 듣는 게 또 설레는 거지. 되게 야 이걸 들었어. 전인권 저렇게 연습하는구나. 이걸 들었어. 그래.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다 그러면 공룡이 아니었을까요? 뭐요? 티라노사우루스나 뭐 공룡 벨로시랩터나 뭐 이런 거. 트리케라톱스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공룡 이거에 가깝겠죠. 이건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사람들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인데. 제가 요즘 아들 때문에 공룡을 보는데 알 날 때 이런 소리를 내요. 아 그래요? 곤 같은 거구나. 곤이라는 만화 있었잖아요. 헤나미크로스가 그런 소리를 내요. 헤나미크로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요사연하고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요. 그래갖고요. 전인권 씨가 얘기해보세요. 결국 공연에 나왔나요? 나왔죠.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예스터데이를 부르면서 뒤에서 등장했어요. 예스터데이를 부르면서요? 예, 사실 지금 제가 하는 무대 뒤에서 연출을 하면 네. 뭐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네. 뒤에서 나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그죠. 이렇게 예스터데이 너는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어떻게 뒤에 나올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뒤에서 나왔어. 뒤에서 뭐 진짜? 전인권이 뒤에서 나왔대. 왜 뻥치지 마. 어떻게 뒤에서 나와 가수가? 진짜야. 뒤에서 나왔어. 들고 대박이야. 막. 그때만 해도 진짜 아날로그적인 그런 막 설렘이 있는데 1시간 기다렸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뭘 하면서도 좀 아날로그적인 걸 해보자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갖고 전인권 씨 그 식으로 이제 목을 푸시는군요. 네, 제가 왜냐하면 저는 김현식, 전인권, 뭐 에어로스미스 이런 형들을 보고 자라서 막 거칠고 막 이런 터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목 푸는 것 좀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왜 그래? 저 우도 좀 벗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고압적으로? 못 떴죠. 똑같은 거예요. 고압적으로 그래요. 예? 고압적으로. 찌질거리네 또. 잘 됐잖아요. 그럼요. 아니 지금이 중요하죠, 뭐. 김장훈 씨 공연 다니는 1인. 김장훈 씨 공연이 짱이에요. 계속 따라다니는 분인가 봐요. 그렇게 이 사람 하죠. 혼자 다니나 봐요. 겸손하게 하는 거죠. 8694님. 예. 김장훈 씨 미니 콘서트 기억나세요? 미니 콘서트로. 예. 이렇게 썼는데 그냥 썼어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미니 콘서트를 했나 봐요. 미니 입고 했나요, 제가 어떻게? 야, 이건 좀 오늘 좋아하는데 막판에 그죠? 하나 진짜.
이런 오늘 걸 잘 전문으로 왔는데, 잘 전문으로 왔는데. 백차라 그러죠. 백차. 잘 왔는데. 집에 가면 설거지하다 웃길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경기 안에서 물을 내릴 김민이랑 때. 같이 콘서트였다고. 예, 건반 치는 분이 민희 씨였잖아요. 아니 경화였어요. 그럼 박경화 씨. 네. 어떻게 알아? 아, 알죠. 어떻게 우리 건반도 좀 찾았거든요. 예. 그게 묘한 친구죠. 내가 항상 그 깡을 먹으면서 새우 과자를 먹으면서 건반을 깜짝 쳤는데. 놀랐네. 네. 건반은 정말 잘 쳤죠. 정말 천재적이었죠. 네, 천재였죠. 공연 끝내고 이렇게 집으로 복귀하잖아요. 네. 버스 타고 단체로 오는데 중간에 이제 너무 급하니까 수국을 했는데 네. 그 친구는 진짜 그 잊지 못할 친구 에피소드가 한번 저 여자분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좀 되나요? 예, 얘기해도 됩니다. 1분? 예, 차를 타고 1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빠 왜 그랬더니 모기를 물렸는데 눈 알을 물렸대요. 눈 알을 눈 알을요? 동공을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뜨고 있다 가능하죠. 그래서 네. 물파스 발로. 진짜 발랐어요? 아 그랬더니 좀 이따 우와 왜 그랬더니 물파스 바르라며. 야 그걸 진짜로 바르는 게 어딨어. 아 그 친구 천재. 어쨌든 뭐 지금 잘 됐습니다. 천재예요. 지금 잘 됐어요. 그래도 그 집은 충주에 땅이 없잖아요. 없죠. 그 친구는 지금 양희은 씨랑 맞아요, 같이 맞아요. 음악하면서 희은이한테 그 정신 세계를 많이 치유를 받아가지고. 야, 그 물로 된 파스를 눈에 바르는데. 네. 그걸 갖다 어떻게 눈에다가 우와! 야, 그거 진짜 바르면 어떻게 바르래매! 담배 부는 거. 예.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항상 과자가 한 봉씩 가방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뻐꾸기 갑니다. 김장훈 씨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네, 좀 네. 가고요. 뻐꾸기 주세요. 갈 데도 없잖아요 지금 바로. 이거 저기. 저기 콘솔에. 오늘의 뻐꾸기 하겠습니다. 오늘의 뻐꾸기 하우스. 마음이 급해서. 자, 마음이 급해서 생긴 일. 자, 아이디가 TTMA021223씨. 맹장 수술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6시간 만에 방구 터뜨렸어요. 전현숙 씨, 아이가 지각할까봐 정신없이 뛰어 학교에 갔어요. 전 30분에 도착했는데 아이는 아직도 멀리서 걸어오고 있더군요. 마음이 급해서 저만 먼저 도착했어요. 엄마만 먼저 도착했어요. 이분 같아요, 이분. 1844님. 차에서 내리는데 안전벨트를 안 풀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 있어. 있어요. 딱 걸려, 딱 걸려. 시동도 딱 끄고. 딱 걸려요. 3036님. 빵 사는데 마음이 급해서 앞손님 카드 사인 해버렸어요. 아주머니가 황당해요. 앞손님 카드 사인. 진짜 성격 급한 사람이다, 이 사람. 3334님. 뱃속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추리닝 끈이 2번 꽉 묶여갖고 바지가 안 벗겨지고 할 수 없이 가위로 바지를 잘랐어요. 바지가 안 풀리니까. 그럴 수 있죠. 야, 이분 진짜 급하네요. 9842님. 마음이 급해서 결혼 전에 애를 가지고 결혼했어요. 1092님. 나한테 여기 써 있어요. 전 물건 배송이 물려서 급한 마음에 물건은 안 주고 돈만 받아 놨어요. 신은영 씨, 목욕하면서 머리에 린스를 발라놓고 급해서 잊어먹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햇빛을 보니까 이렇게 굳었더군요. 3694님. 군대 시절 고참몰래 초코과자 화장실에서 먹다가 마음이 급해서 초코과자를 버리고 봉지를 입에 넣었어요. 0596님. 마음이 급해서 치마 안 입고 레깅스만 입고 출근했어요. 나는야 패션왕.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뻐꾸기였고요. 선물 드립니다. 성격표 확인하시고요. 2시 다시 거두죠. 자, 말을 많이 해서 김장훈 씨 때문에 제가 끝곡을 못 듣습니다. 김정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요? 예, 가세요. 네네. 다음 주에도 저희 월요일 함께 뵙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독도의 진실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독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햇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은 하루 섹시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네. 네네. 네. 눈물이 흘렀지만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인 무조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매주 그녀는 내가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루 서너 번씩 무조림을 끓여주고 선반에는 마일로 우유 3캔이 빠지지 않는다. 갑자기.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고 왜 그녀가 오후에 술집에 아침 간식을 가져왔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었다. 나는 최고의 물건, 최고의 옷, 책, 신뢰와 함께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왜 울고 있니? 울지 마, 착한 아이야. 조카도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서 몰래 울곤 해요. 노이의 친구들은 그녀를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불쌍한 내 아이들과 손자들. 나는 서둘러 그녀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내 나쁜 사람은 나였고 무정한 사람은 나였다. 이 세상 누구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결코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십시오. 달나무에 살던 여자는 나를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벌레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녀에게 그녀가 여기 있고 외롭고 나를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후 치료센터 근처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녀와 함께 놀면서 정기적으로.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아주 잘할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하나뿐인 조카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알아. 조카야, 너 너무 귀여워. 내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당신처럼 학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아마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비록 가정부지만 나는 여전히 엄마이고 남편이고 여동생이다. 여기서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녀를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이해했나요? 맙서사, 쩐도이, 트렌도이, 내 인생 27년 동안 그렇게 얼굴을 쏘고 집주인을 대하는 여학교 여교사를 만난